안녕하세요. 공모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콩투입니다. 오늘은 지난 레인보우 로보틱사에 이어서 1월 25일과 26일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와이더 플래닛사의 청약 정보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입니다. 와이더 플래닛사 공모주 청약의 개요, 공시 분석, 기업 분석, 그리고 청약 전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사는 지난 1월 21일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공모 가격을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공모가는 공모 밴드 상단 초과 금액인 16,0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구간 경쟁률은 1449.22대 1의 훌륭한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 역시 참여한 기관들의 대부분이 밴드 상단 초과 금액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모가가 최종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공모 개요를 살펴보면 지난 6월 12일 IPO를 신청하였고, 1월 18일과 19일 기업 IR과 수요 예측을 거쳐서 오는 1월 25일과 26일 청약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상장 예정일은 6월 3일입니다. 공모 가격은 16,0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총 모집 금액은 160억 원입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코스닥 사업 모델 특례 상장 방식을 통하여 이번 IPO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시 분석입니다. 먼저 공모 개요를 살펴보면 최종 공모가액은 16,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총 모집 금액은 160억 원입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며 청약일은 1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모 방식은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되며, 이 중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20만 주로 전체 물량의 20%입니다. 판매 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익금은 156억 원이며, 와이더 플래닛사는 이 금액 중 32억 원을 시설자금, 44억 원을 운영자금, 그리고 80억 원을 신규 사업 진출 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시하였습니다. 먼저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마케팅, R&D, 그리고 매체 확대 비용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HT 사업, PMD 사업,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기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자금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및 서버 비용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사는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세부 사항은 기업 분석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동자산의 경우 100% 당좌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의 경우 역시 매년 크지는 않으나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유형자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의 경우 2017년과 2018년까지는 약 170억 원 규모였으나 2019년 이후 절반으로 감소하여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자본의 경우 지속적인 결손금의 누적으로 인하여 2020년 현재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재무 안정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매년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매출 규모 자체도 그렇게 작지는 않으나 영업 손실이 매년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이 양호한 상황이라면 당장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현재 와이더 플래닛사의 재무 상태가 썩 긍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출 및 영업이익 개선 방안이 어떤지 기업 분석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유식 대표와 정수동 CTO가 36.7%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음에 사모펀드와 허승일 씨가 보이는 바와 같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 주주의 비중은 10.52%입니다. IR 자료에 따르면 상장 후에 보호예수 비중이 43.8%로 매우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상장 이후에 오버행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IR 자료를 통한 기업 분석입니다. 와이더 플래닛사는 소비, 행태기호,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들어서는 사업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개인의 비식별 소비 행태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개인별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트너 하이퍼사이클에 따르면 와이더 플래닛의 기술 역량은 지금 현재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플랫폼으로서 소비 행태와 기호에 따른 타켓 마케팅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분야에서 국내 업계 1위 빅데이터 기업이며 향후 나아가 글로벌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은 2010년에 설립된 이후에 개인 비식별 소비 행태, 기호 빅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하여 국내 데이터 테크 선두주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삼성전자, KT, 유플러스 등과 빅데이터 관련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바이두, 알리바바를 비롯한 글로벌 협력사들과도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사의 사업 모델은 온 오프라인 소비 행태 기호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하여 가공하여서 B2B 사업인 ADT 그리고 B2C 사업인 PMD 솔루션을 통하여 파트너에 결과물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의 업력을 쌓아오며 4,300만 명 그리고 3.8 페타바이트에 달하는 규모의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빅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 예측 모델 플랫폼 간의 선순환 시너지를 통하여 모델을 고도화하고 아웃풋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소비 행태 기호 인공지능 예측 모델 플랫폼인 타겟팅 게이트를 서비스하고 있고 소비 행태 기호 빅데이터 플랫폼인 몰레큘러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풀과 R&D 역량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IR 자료에 따르면 와이더 플래닛은 기업에게 광고 의뢰를 받은 광고 대행사나 미디어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제하청 정도의 위치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보이시는 나이키가 A 신발의 홍보를 광고 대행사에 의뢰를 하면은 광고 대행사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광고에 대한 플랜을 짜고 그중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된 과업의 일부를 와이더 플래닛에 찢어서 의뢰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구조상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청받은 의뢰에 맞추어 타겟 진성 소비자에게 콘텐츠 추천 과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관여도 높은 마케팅, 광고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소비 행태기호 빅데이터 수익화 역량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쿠팡, SSF샵, 어린이 재단 등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정확도 관련된 그래프이고 다음은 고객사들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중국, 바이두나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와이더 플래닛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점차 확장하여 장기적으로 글로벌 데이터 테크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미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DMP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그룹사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핵심 DMP 플레이어로 성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타켓 마케팅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 플랫폼 전문 대행 사업, 그리고 IoT 데이터 플랫폼 이렇게 4가지 사업 모델을 완성하여 와이더 플래닛만의 선순환 사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2022년 장기적으로 463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영업이익도 개선하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DSP 기업인 더 트레이드 데스크의 경영 전략을 벤치마킹하여서 2021년 상반기까지 매출 및 수익이 도약하는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공모 후 주주 구성 및 보호 예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종 IPO 전망입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는 양호입니다. 기관 수요 예측 결과 1449대 1에 준수한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공모가는 공모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보호예수 비중이 다소 아쉬운 부분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 분석 결과도 양호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누적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고객사와 성공적인 중국 비즈니스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높은 확장성과 데이터 테크 생태계 구축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역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재무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지속적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매출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 신규 산업에 대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부분들은 다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산업 분야 전망은 양호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과 디지털 마케팅 분야의 기업이며 다만 디지털 광고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개인정보 규제에 대한 강화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이 다소 불안정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IPO 시장 분위기는 맑음입니다. 국내 청약 기업들에 대한 우수한 청약 성적과 불량 기업들에 대한 투자 수요가 다대하다는 점,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고 유동성이 넘친다는 부분 역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종합 전망은 양호입니다. 괜찮은 기업이지만 불확실한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종목들로 생각이 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간 쌓아왔던 압도적인 데이터와 노하우가 있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 및 일본 비즈니스도 꽤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내 가장 핫한 분야인 빅데이터 AI, 디지털 마케팅 분야의 기업입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봐서는 참 더할 나위가 없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보호예수의 비중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점, 그리고 재무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레퍼런스, 그리고 매출 규모를 대비하여 여전히 수익을 거두고 있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몇 년째 매출이 정체되어 있지만 기존의 사업들로는 드라마틱한 매출 증가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이를 위해서는 신규 사업들의 성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이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점과 단점이 극명한 기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IT 분야 기업이고 평소라면 큰 고민 없이 추천드릴 만한 좋은 기업이나 같은 날 청약을 진행하는 두 회사 역시 워낙 괜찮은 기업들이라 이 부분은 투자자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가치 판단이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사의 장단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어떤 종목의 청약에 참여하실지 선택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와이더 플래닛사 공모주 청약 관련 정보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마찬가지로 같은 날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사 정보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